안녕하세요. 공주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최고 득점 수학 3단계 문제를 풀게요. 3단계 중에서 최고 유형 정복하기 3단계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넘어가고 3-5, 3-6번 문제를 풀게요. 자, 여기 뭐 그려놨죠? 뭐 풀 건지 이 짐작이 가죠. 순서대로 불러도 좋지만 미리 그려놓은 거니까 우리 6번부터 풉시다. 영욱이는 자전거를 타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갈 때는 12km와 시속 4km의 속력으로 번갈아 가면서 달려가지고 1시간 20분이 걸렸대요. 여기 나오죠. 올 때는 같은 길을 갔다 그랬어요. 같은 길을 시속 6km로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려가지고 1시간 40분 걸렸대요. 올 때 더 많이 걸렸네요. 영무기가 시속 12km로 달린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우선 뭐 문제 내준 대로 우리가 한번 보죠. 뭐 갈 때하고 올 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갈 때 밭이 아니에요. 갈 때, 여기는 올 때. 갈 때는 A에서 B로 갔겠죠. 올 때는 같은 길이라 그랬어요. 같죠, 그 길이가. B에서 A로 온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시속 12km, 4km, 12km 왔다 갔다 막 그랬겠죠. B 올 때는 일정 같고. 그러면 여기 시속 12km, 4km를 한번 잘라봅시다. 이렇게. 얘가 숫자가 크니까 더 많이 갔겠죠. 그럼 여기가 시속 12km로 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거리, 속력, 시간이에요. 시속 12km, 여기를 갈 때를 시속 12km. 그 다음에 여기는 시속 4km.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여기 총 1시간 20분 걸린 거죠. 그리고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6km로 갔대요. 시속 6km. 그래서 1시간 40분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걸로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요걸로 달린 거리니까 우리가 여기를 xkm로 한번 더 볼까요? 이걸 xkm로 두는데 이 전체 길이를 알아야 뭐 이거 뭐 핫 빼기 x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매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시속 100km 고속도로는 보통 이 정도 되죠. 시속 100km 자동차로 1시간 달리면은 100km 가죠. 2시간 달리면은 200km. 3시간 달리면 시간을 곱하면 되죠. 아, 그래서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쉽죠. 속력을 구하려면은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요거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리에 대한 것을 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거리, 속력, 시간인데 속력하고 시간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는 안 주어진 게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단위를 통일시켜야겠네요. 여기는 시속, 킬로미터. 그럼 여기도 킬로미터 하면 되고 여기도 1시간 40분이니까 요거를 시간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1시간은 1 플러스 40분이죠. 우리가 이 비율로 해도 돼요. 40분. 그죠?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럼 40분은 몇 시간일까요? 요게 곱하면은 아니다. 그죠? 여기 잘못됐죠? 그죠? 1시간은 60분이니까요. X시간. 40분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를 두 개 곱하고 하면은 결국 X라는 것은 60분에 4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60분의 40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요. 1시간이 60분이죠. 그죠? 요거는 40분으로 나왔죠. 그럼 요걸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바로 나중에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3분의 2죠.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2 하니까 결국 3분의 5가 나오죠. 아, 이 1시간 40분은 3분의 5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거리는 어떻게 돼요? 속력하고 시간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3분의 5는 2로 나누면 10km가 됐어요. 지워졌네요. 손에 묻어가지고 원상복귀 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 총 거리가 나왔죠,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x를 빼면 되죠. 그럼 여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속력분의 거리.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 시간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시간 20분이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이 60분의 20분이죠. 1시간 20분. 그럼 결국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요거는 3분의 4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더해봐요. 12분의 x 더하기 4분의 10 빼기 x 하니까 3분의 4 시간이 나왔다. 이 2시간 더하면 다 합쳐지죠.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봅시다. 곱하면 x가 나왔죠. 여기는 4에다가 12를 곱하면 3을 곱하면 되죠. 바로 계산하면은 30 빼기 3x는 3을 곱하면은 11을 곱하면 4가 되죠. 16이 되죠.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죠. 샥 넘어가면은 2x만 남아요. 요게 넘어가면은 14가 되죠. 따라서 x는 7. 우리가 이게 거리로 뒀으니까 갈 때 거리는 여기서 뭘 구하랬죠? 예, 시속 12km로 갈 때 거리 우리가 x로 놨으니까 이 12km 간 거리가 우리가 7k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7km죠. 그럼 여기는 10에서 7을 빼면은 3k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12분의 7 시간이 되는 거죠. 요거는 4분의 3 시간이 되겠네요. 요 12분의 7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2분의 7이죠. 양변에 6을 곱해봐요. 5를 곱하는 거죠. 5를 곱해 60이 되니까. 그러면 60분의 35 시간인 거죠. 그럼 1시간에 60분이니까 이거는 35분. 얘는 35분 걸린 거예요. 그죠? 얘는 4분의 3시간이죠. 60이 되려면 15를 곱하면 되죠. 그럼 60분의 45. 얘는 45분이구나. 두 개 더하면 35에다 40은 80분인 거죠.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에다가 20분 더하면은 80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갈 때는 7km로 35분 걸린 거고, 갈 때 12km 속력으로는 35분 걸린 거고, 4km는 45분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네요. 이건 1시간 40분이면 60을 더하면 100분이 걸린 거죠. 여기는 80분이 걸린 거고. 자, 우리 사고의 그거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12km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바로 x로 두면 돼요. 예를 들면 12km로 달렸을 때 시간을 구하라. 그럼 여기를 x로 두고 또다시 여기다가 곱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x로 둬봅시다. 요거를 x 시간으로 둔다면은,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3분의 4니까 여기는 3분의 4 빼기 x 시간이 되겠죠. 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달린 시간이니까 여기는 12x km가 되죠. 여기는 4로 해서
3분의 4 빼기 x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댔을 때 전체 10km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10을 세워봅시다. x시간 동안 12km를 달린 거리 12x 더하기 4km로 요 시간 동안 달린 거리 4에다가 3분의 4 빼기 x 했을 때 전체 거리 10km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2x 플러스 3분의 16 빼기 4x가 되죠. 10이죠. 12에서 4를 빼서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8x가 돼요. 그죠? 양변에다가 3을 곱해요. 3, 8에 24x 3을 곱하면 16이 남죠. 이거는 30이 돼요. 그러면 24x만 남기면은 30을 넘기고 그러면은 24x는 14가 나오죠. 따라서 x는 2로 나누면은 12분의 7 우리가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나왔죠. 12분의 7시간 x로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4에서 12분의 7을 빼면은 12분의 4를 곱하게 되는 거죠. 4, 4, 16 빼기 7 12분의 5시간 그죠? 아니죠. 그 4를 곱하면 4, 4, 16 16에다 7을 빼면은 8이 되네요. 8 12분의 8이 되죠. 16에다가 7을 빼면은 9가 되죠. 9 그러면 4로 나누면은 3으로 나누 4 3 똑같이 되죠. 그죠?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7km로 달린 거리는 12x니까 12 곱하기 12분의 7 똑같이 7km가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계산하면 똑같이 저기 3km가 나와요. 요것도 4분의 3을 넣고 하면은 3분의 4면 10분의 3이죠. 12분의 9죠. 여기는 12분의 3은 9. 요거는 12분의 16. 16에다 9 빼면은 똑같이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여기 전체 거리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때 거리를 xkm로 뒀다면은 전체 거리에서 x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 때 시간하고 올 때 시간을 합치면은 전체가 걸린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여기 전체 시간을 갈 때 시간을 x시간으로 뒀다면은 전체 시간에서 x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 때 거리는 이 시간을 곱한 거리 여기 시간을 곱한 거리 두 개를 냈을 때 전체 10km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이 수학은 사고의 깊이가 넓어져요. 자, 이게 예쁘게 안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지워볼게요. 빨간 게 이게 잘 안 지워져. 얘가 왜 성격이 그런 건지. 왜 니만 그 빨간색은 자, 지웠어요. 자, 그러면은 3-5번을 봅시다. 합격률이 20%인 어떤 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보다 20점이 높고 불합격자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보다 30점이 낮대요. 전체 평균이 60점일 때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표를 열심히 만들어 봐요. 합격률이 20% 그랬죠. 그럼 여기에 합격자가 있어요. 합격했으면은 시험에 불합격한 것도 있겠죠. 합격률이 20%예요. 그럼 전체가 100이니까
불합격한 거는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80%가 되겠죠. 이 비율로 보면은 얘가 20명이면 얘가 80명인 거죠. 그죠? 얘가 2명이면 8명이고 1명이면 4명이고 결국 합격생하고 불합격생의 비율은 1대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험 인원수를 한번 봅시다. 인원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체, 전체라고 씁시다. 이게 또 합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나왔죠. 그죠? 평균. 그럼 인원수가 있고, 평균이 있어요. 평균 점수가 있는데, 평균 점수를 모르죠. 그래서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또 최저 합격 점수를 써줘요. 우리가 구하는 게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최저 합격 점수를 우리가 X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최저 합격점을 X점으로 한 거예요. 합격 점수. 그럼 여기서 최저 합격 점수는 합격자 평균이죠. 합격자 평균은 최저 합격보다 20점이 높다 그랬죠. 그럼 합격자의 평균은 20점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불합격자는 30점이 낮다 그랬죠. 그럼 불합격자는 최저 점수에서 30점을 빼면 되는 거죠. 합격률이 굉장히 시험이 어려운가 봐요. 그랬을 때 전체 평균이 60점이라고 해요. 전체 평균이 60점이에요. 이 평균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5명이 시험 봤어요. 한 명은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맞았어요. 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총점을 우선 구해야 되죠. 총점. 이거 다 더해요. 50 더하기, 60 더하기, 70 더하기, 80 더하기, 90. 이게 빠르게 하는 방법 뭘까요? 70 중간에 놔두고 60하고 80을 더하면 140이죠. 50하고 90도 더하면 140이에요. 7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죠. 7, 5, 35. 350점이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우리가 그냥 평균 구하는 거 누구나 알죠? 5분의 총점. 그죠? 이거 다 더한 거 350점. 나누면은 70점. 이거 그냥 봐도 중간에 70점 이런 거 아시죠? 평균은 인원수에다가 총점을 나누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이 인원수하고 이 평균 점수를 곱하면은 전체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보면은 봐요. 평균은 인원수를 갖다가 총점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 총점이라는 것은 이 평균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그거 하십시다. 여기. 그래, 맞죠? 평균에다가, 인원수에다가 평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식을 애써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제가 공주수학이잖아요. 공식을 줄이는 거예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인원수를 모르고 이 점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1대4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가 한 명일 때는 4명인 거고 전체 5명이겠죠. 20명이면은 80명인 거고 전체가 100명이겠죠. 일정한 1대4의 어쨌든 비율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A로 둡시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A가 돼요. 얘는 4A가 되겠죠. 그럼 A로 약분하면은 전체 1대4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요? 1A하고 A가 되는 거죠. 그냥 A 더하기 4 하면은 전체는 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는 이게 1이 들어가면 1명인 거고 1이 들어가면 4명, 전체 5명. 10을 곱하면 20명, 80명, 100명. 5를 곱하면 5, 1은 5, 4, 20, 5, 5, 25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총점을 구해봐요. 총점. 총점은 요거 곱하기 평균하면 되는 거죠. A에다가 X 플러스 22 총점이에요. 불합격자의 평균은 4A에다가 X 마이너스 30을 곱하면 돼요. 전체 총점은 요거 곱하면 되죠. 5에다가
60점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인원수도 이거 두 개 더하면 다 되는 거죠. 평균을 더한다고 이 식이 나오는 건 아니죠. 최저 점수는 여기는 뭐 불합격자는 모르는 거고. 그럼 총점은 어떻게 돼요? 이 합격자의 총점에다가 불합격자의 총점을 더하면은 전체 학생의 총점하고 똑같게 되겠죠.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게 더하기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율로 뒀기 때문에 어차피 A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A로 나누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x 플러스 20 플러스 4x 빼기 120은 300이 나오죠. 두 개 더하면은 5x가 돼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 샥 넘어가면은 400이 되죠. 아, 따라서 x는 5로 나누면 80점. 무슨 시험이길래 이 시험에 여기서 뭘 구했어요? 최저 합격 점수를 구했죠. 우리가 최저 합격 점수를 X점으로 뒀는데 최저 합격 점수가 80점짜리 시험이에요. 뭐 공무원 시험인가요? 뭐 80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생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저 점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최저 합격 점수는 80점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뭐. 최저 점수가 80점이라고 했죠. 그럼 요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요? 합격사의 평균점은 이런 100점짜리가 있어요. 무슨 시험이길래? 그죠? 80점에서 50점을 빼면은 80에서 30 빼면은 50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합격자의 평균은 100점, 불합격자의 평균은 50점. 이 전체 평균은 60점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마지막으로 얘가 한 명이라고 봐요. 한 명이면 총점은 1을 곱하면 되겠죠. 1을 곱하면 100점. 그죠? 요게 1을 곱하면 4, 5, 200점는 전체 300점이죠.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이게 총점이고 평균은 요거로 나누면 되죠. 얘가 5명이죠. 5명 중에 300으로 나누면 60점. 맞네요. 60 나왔죠. 20명으로 볼까요? 20명이에요. 그러면 20을 곱하면은 여기서 2000점이 나오겠죠. 20을 곱하면은 여기가 20명, 80명, 100명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80명이면 8로 4000점이 되겠죠. 여기는 합치면 6000점이 나와요. 그죠? 그럼 평균은 여기가 6000이죠. 20명, 80명 다 하면 다 100명이에요. 봐요. 똑같이 60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합격자, 불합격자 나올 때는 저는 요거를 인원수 비율을 20대 80%, 1대 4 이 비율로 두고 풀었어요. 푸니까 어떻게 뭐 분수도 안 나오고 좀 식이 좀 간편해졌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어쨌든 요 평균이라는 것은 총점을 갖다가 인원수로 나누면 된다. 결국 총점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평균으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합격자의 총점하고 불합격자의 총점은 전체 학생의 평균을 곱한 총점하고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